2024년 하반기 기대작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 작품 괜찮은 드라마인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시리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같은 일을 당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두 주인공 윤계상님과 김윤석님의 이야기를 교차해 보여주며 전개가 되는데, 먼저 계상의 사연 이야기를 해보면 계상은 가족들과 함께 모텔을 인수해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연쇄살인범 지향철이 계상의 모텔에 찾아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아내의 신고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며 계상의 가정이 어떻게 파멸로 가게 되는지 이야기와, 계상과 마찬가지로 펜션을 운영하는 윤석 역시 영업장에 살인범 고민씨가 찾아와 살인을 저지르지만 윤석은 계상과는 다르게 흉흉한 소문이 돌면 펜션 사업이 잘못될까 민씨의 살인 행각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선택을 해 자신의 사업장을 지켜 파멸만은 막아보려는 계상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한 윤석의 이야기 전개가 펼쳐지는 것이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인데요.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앞서 말했듯 파멸한 계상과 다른 선택을 한 윤석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맞긴 한데, 극은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반전으로 두 주인공의 타임라인이 엮일지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이야기가 어떻게 기막힌 반전으로 연결이 될까 내심 기대하며 시청했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연결점을 보여주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계상님의 이야기는 8화 완결의 4화 정도까지의 분량을 차지해서 계상 윤석이 접점이 되는 부분은 큰 반전의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긴 했지만 큰 반전이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별다른 장치 없이 밋밋한 접점을 보여주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4화라는 많은 시간 동안 빌드업을 해놓고 큰 반전 없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엮은 설정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장르가 스릴러인데 스릴감이 저는 그렇게까지 쫄깃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윤계상님의 이야기는 극에서 비극적 파트를 담당하며 접점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 부분이라 이 파트에서 스릴감을 유도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윤석님과 고민씨님의 이야기는 극에서 4화 이후 현재 진행형 전개를 보여주고 있기에 스릴감이 있어야 되는데,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스릴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민씨는 윤석의 펜션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고, 윤석은 민씨의 아들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캐리어를 블랙박스로 확인했지만 블랙박스만으론 증거가 부족했고, 살인자가 자고 간 펜션이란 소문이 돌면 사업이 망할 수 있기에 윤석은 민씨의 범죄를 스스로 숨겼죠. 그리고 1년 뒤 민씨는 뻔뻔하게 윤석의 펜션을 다시 찾았죠. 불안해하는 윤석에게 민씨는 숨기지 않고 자기가 아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하게 되는데, 이 설정은 내가 살인범이면 네가 어쩔 거야, 직접적으로 싸우자는 민씨의 포지션이죠. 이런 설정으로 인한 작용으로 윤석은 민씨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며 민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대놓고 민씨의 소지품을 뒤지며 살해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보통 스릴러물에서는 살인범에게 들킬까 주인공이 노심초사하며 몰래 살인범의 뒷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며 스릴감을 유발시키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연출 없이 너무 정직하게 가는 설정을 보여주어서 저는 조금 스릴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작진의 의도는 고민씨님이 연기한 살인범 유성아의 대담함을 표현해주고, 유성아의 범행을 자신의 사업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가 더 큰 위기에 처해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픈 전영아의 다급한 심경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연출은 스릴러 장르에서 정작 중요한 스릴감을 놓친 것 같아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스릴감은 놓쳤지만 이 설정은 다른 재미 요소를 챙겨간 부분도 있었는데요. 챙겨간 장점도 이야기하자면, 민씨는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윤석에게 대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후반부 민씨와 윤석의 대립은
답답하게 가는 부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농락하며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위협하는 시퀀스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장면들은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괴롭히며 생명을 위협하는 대립신들은 이 드라마 전체의 시퀀스 중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김윤석 님이야 원래 연기파 배우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고민시 님의 사이코패스 연기는 정말 이 배우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반항아 이미지에서 이번엔 뇌세적이면서도 어떨 땐 갑자기 히스테리도 부리는 악력 캐릭터를 소화한 고민시 님의 변신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 드라마에서 대부분의 시퀀스들이 서론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결과를 나중에 보여주는 식의 편집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편집 방법이 빛을 보려면 서론에서 궁금증을 확 유발해주고 결과물에서 기발한 반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서론에서 궁금증 유발은 잘 해주었지만 결과물에서 기대감만큼의 반전은 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설명하자면 고민시의 살인과 이를 숨기려는 김윤석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술래란 별명을 가진 감 좋고 유능한 경찰 윤보민이 등장하는데 보민이 너무 감이 좋아 범인을 잘 잡으니까 어떤 기자가 보민에게 어떻게 해야 단서와 범인을 잘 잡을 수 있습니까? 별명이 술래라는데 별명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기자가 보민에게 질문을 하고 보민의 답변하는 장면을 한참 있다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는데 저는 보민에게 무언가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참을 기다리며 극을 시청했는데 대답의 결과는 그다지 특별한 반전 답변이 나오지는 않아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편집하며 보여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부분의 시퀀스가 이런 편집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편집하려면 결과물에서 큰 반전을 주어야 하는데 복선에서 궁금증 유도는 좋았지만 회수 부분에서 신박함이 없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종합평을 해보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해 플래시백을 잘 사용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기막힌 반전이 들어가야 했는데 반전이 없어 아쉬웠고 극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윤계상 김윤석의 이야기 역시 접점이 신박하게 이어지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했지만 이 부분도 분위기는 뭐가 있을 것처럼 잘 몰아가며 빌드업을 해나갔지만 긴 빌드업에 못 미치는 접점을 보여주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이 재밌는 시퀀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